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6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타짜 이선혁이고요. 저는 단독 PD 김수환입니다. 네, 수환님. 예. 네, 오늘 또 특집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까? 오늘은 좀 저희가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도박하면 사실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돈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좀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항상 내가 좀 돈에 대한 가치나 뭔가 의미를 좀 상실했다는 것 같다는 말씀 네. 많이 해주시거든요. 중독이 깊게 빠지면은 일단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네,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돈, 특히 돈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네. 특집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뭐 경제 전문가를 모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더 어떻게 좀 쉽게 벌어야 된다거나 이런 네. 재테크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도박 중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 돈 안 벌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돈이니까 네. 이 돈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슬기롭게 다루면서 회복을 해나갈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돈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좀 전문가분을 좀 모셨는데요. 반디심리연구소 대표님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디 심리연구소의 대표님이세요. 네. 네, 요 심리연구소는 어떤 연구소고 우리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디심리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형입니다. 사실 활동명으로 형아쌤을 쓰고 있어서 형아쌤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책도 쓰고 있고 뭐 그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 하는 심리 상담사이고요. 저는 특이하게 개인 상담보다는 사이코 드라마라는 집단 상담을 더 위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동생의 느낌으로 네, 편하게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신 분들, 그리고 빚을 많이 지신 분들,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면 돈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워낙 돈에 대해서 데이다 보니까 돈은 이제 난 더 이상은 싫어. 돈은 완전히 금기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선생님 보실 때는 돈을 어떤 관점에서 다가가면 조금 더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돈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MC님한테 5만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준다 네. 하면은 어떠실까요? 저 3배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동생 되시는 네, 건데. 바로 3배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는 어디 나라의 돈이에요? 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나라에 네. 어떤 지폐를 드린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귓방망이 들어가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겠죠. 그렇죠. 바로 그게 환전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국 돈으로 바꿨을 때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볼 테고. 네. 만약에 그게 환전을 했는데 한 1원, 2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바로 귓방망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날 모욕하는구나라고 하겠죠. 네. 다만 그게 그 나라의 사람에게 주면은 네. 굉장히 또 좋은 의미가 될 거잖아요. 네네네. 이것처럼 돈 자체에는 딱히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 돈,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이것이 돈으로서, 화폐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돈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보다도 관계보다도 내 삶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을 보조해주는 그 정도의 가치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한데 돈이라는 그것이 무조건 많아야 돼.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점이 살짝은 잘못되었다. 요새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네. 이 돈으로 집을 사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월급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으로 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싶다거나 차를 사고 싶다거나 뭔가 좀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라는 것들이 좀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돈을 바라볼 때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이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불행해질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네. 이 돈은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 그리고 이것을 쓰면 쓸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돈 자체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면 쓰면은 불행하겠죠. 그러면 또 채워야겠죠. 근데 비싼 걸 사면 그게 또 내가 좋아 하는 이런 굉장히 복합한 감정 속에서 내가 갇히게 되면서 무조건 많이 쌓아두고 이것들로 비싼 것들을 사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러러 보여야 돼 정도가 되려면은 내 궁극적인 행복의 만족감을 위해서는 무한대의 돈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것이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이 정도의 돈은 모으지 못할 거야. 그럼 나는 불행할 테니 어차피 불행한 거 몇 퍼센트의 확률을 뚫고 내가 높은 금액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 내가 행복한 거야. 하니까 난 돈이 없으면은 절대로 불행할 거야라는 생각이 도박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막연히 돈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 가족들 풍족하게 먹여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돈에 대해서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거나 테스트 해본 적은 없거든요. 돈이 많아지면은 내가 지금보다 이런 게 더 나아질 수 있겠다 했을 때 이런 것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네. 그것을 단어화 해가지고 적다 보면은요 네. 그 안에 내가 돈이라는 것에 심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MC님께서 방금 네. 이야기를 할 때 돈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우러러 보기도 하고 네. 명품을 가지면은 그것이 나를 좀 더 힘을 가지게 한다. 네. 한다면 돈은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나의 권력이고 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해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어들을 막 쓰다 보면 내가 돈에 어떠한 가치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진다는 건 내가 방금 그 같이 부여했었던 그 의미들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돈이 줄어든다는 게 나한테 권력을 잃는 거고 힘을 잃는 거고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라는 불안감이 오니까 그러면 얼른 돈을 모아야 돼. 하지만 그것이 무리한 방법으로 가니까 점점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질문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네. 나의 자녀한테 네. 용돈을 준다. 용돈을 그러면 준다. 적당한 용돈의 정도는 얼마일 것 같은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다. 네. 네, 한 일주일에 10,000원. 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3만 원 정도 일주일에. 초등학생. 네. 오호, 그렇군요. 네.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사실은 10,000원이면 금방 쓰거든요. 그렇군요. 맞아요. 정말 요즘은 10,000원이면은 네. 뭐 어디 음식점 가서도 뭐 둘이서 뭔가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적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한테 적당한 용돈의 정도는 제로예요. 제로예요? 네, 용돈은 주면은 안 됩니다. 용돈 주면 안 돼요? 네. 돈을 주지 않고 경제관념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 제 말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었는데 네. 용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네네. 용돈이라는 말이 뭐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기적으로 공짜 받는 공짜 돈을 뜻해요. 그런데 사회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뭐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할 때를 보자고요. 네. 누가 나한테 공짜로 돈 주나요? 안 주죠. 안 주죠. 네. 근데 어릴 때 돈에 대해서 처음 인식하게 될 때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좀 더 넘어서 내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채워서 이게 네. 너 채워서 줄 거야. 가 된다면 네. 돈은 내가 노력한 만큼 벌고 그만큼 쓸 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네. 어딘가에서든 이것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나는 필요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어. 네. 라고 맨 처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뭔가 돈이 공짜로 뭔가 얻게 되는 네. 그 경험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 네. 사실 도박 중독자 본인도 힘들겠지만 네. 사실 그것보다도 더 힘듦을 얘기하는 거는 도박 중독자들의 가족
분들이죠. 그리고 이 도박 중독자들의 많은 특징이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거기에서 좀 더 넘어져서 지인, 네. 혹은 뭐 어떤 뭐 여러 어디서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가 다 자신의 돈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누군가라도 돈을 벌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로 다시 한번 또 돈을 불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용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일정의 수고비, 분명 나이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수고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받았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데 쓸 수 있다. 네. 로 돈이 처음 시작이 되어야만 돈의 의미, 돈의 가치가 자신의 노동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떤 수고로움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일정 정도의 용돈을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처음에 돈을 접할 때 그 가치관을 형성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불로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아이도 지금 첫째가 이제 2돌 됐고, 네. 그 둘째는 지금 6개월 넘었거든요. 네. 네, 뭐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는 아이인데, 그 아이들이 뭔가 돈을 벌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그런데 네. 그 아이들이 보면 어른이 볼 때는 되게 이거를 내가 하면은 금방 할 건데 네. 한 막 10분이고 20분이고 막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른이 보는 눈에 얘가 뭘 해 하면서 뺏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해줄게. 네. 네가 하면은 엎지르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하다 보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은 점점 대신해줘. 내가 이거 못하니까 얼른 해줘. 할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갈 때까지 되면 내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하기 힘든 만한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구누구 가수 콘서트 티켓 사줘 하면 그건 이제 막 10만원 100만원 되잖아요. 그렇죠. 나 그건 못 해준다 하면 이때까지 해주다가 왜 안 해주냐, 이제 사랑이 식었냐. 네. 그러면은 내가 사랑이 식은 거에 대한 반발로 이거 해보겠다 하면서 무리수를 이렇게 끼워 넣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이 있다.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니까 아이의 그 능력상에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네. 무능력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무능력한 대상으로 보면서 케어하는 것이 계속 일반되다 보면 20살이 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그러면은 내가 이것까지만 해주면은 그 다음엔 잘 기능하겠지 네. 하는 것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가 버리는 거죠. 네. 자녀분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도박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매칭되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사실 대리변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족분들이 계속 대리변제를 해주시게 된다면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이거를 당연시 여기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소액이었는데 그 다음은 더 큰 돈, 그 다음은 더 큰 돈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딱 매칭되면서 한 번쯤은 저희 자녀를 예시로 들었지만 도박 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덜컥 겁이 나고 그쵸. 덜컥 이게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을까,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대리변제를 거의 다 해주시거든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하게 놔두지 못하라는 본인의 조급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이렇게 대리변제 해주는 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스스로 물을 엎질렀으면 스스로가 닦아야 되는데 남이 음. 닦아주니까 본인은 닦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도 이제 연결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은 당연히 많은 돈을 잃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을 잃었기 때문에 이걸 채워나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제2금융권, 3금융권, 사채까지 돈을 끌어다 쓴단 말이죠. 그럼 빚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잃은 돈, 그다음에 늘어난 빚 이런 것 때문에 도박을 재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도박밖에 없다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요건 돈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을까요? 이것도, 자녀를 예로 들어가지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한테 3만 원을 줬어요. 네. 그런데 이 3만 원을 가지고 얘가 뭘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헛된 소비를 막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돈줄을 끊습니다. 아예 네. 돈줄을 끊어버려서. 밥줄을 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강한, 네. 강한 모습인데,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어찌됐건 3만 원은 그 자녀의 돈이잖아요. 그 3만 원 다 쓰면은 부족하다고 할 때 저는 더 도와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3만 원 내에서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쓰되 그 이상은 없다.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의 답은 알아서 소비하게끔 두는 네. 거입니다. 왜냐면 세상의 모든 안전한 정답을 말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전한 길로만 가지 못해요. 오히려 더 위험한 길에 대한 열망과 꿈을 가지고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경험도 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에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지금 가장 안 좋은 건, 자, 3만 원 줄 거야. 네. 이 3만 원으로 이거 사. 그렇게 해가지고 3만 원 깔끔하게 사면은 내가 칭찬해 줄게. 라고 하면은 그 돈 누구 거예요? 제 거죠. 네, 그쵸. 정말. 자녀 게 아니죠. 네. 단순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돈으로 행해지는 것은 네가 해라라고 지시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건 단순 심부름인 거죠. 그렇죠. 심부름인데, 심부름에서 뭐, 그 남은 거 너 가져. 예,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 두 번째는, 줬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얘가 알아서 썼어요. 썼는데 그거를 이제 너 이걸 왜 샀어? 이거 지금 이렇게 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너 앞으로는 용돈 끊을 거야. 하면서 벌을 줘버리는 거죠. 제 방식입니다. 네, 제 스타일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누군가한테 허락받고 인정받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고 벌을 받아버리면 앞으로는 안 하게 되나요? 아니면 몰래 하게 되나요? 뒤로 숨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원래 하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또 혼내면은 더 숨길 거예요. 또 혼내면 더 숨길 거예요. 네. 결국에는 나 돈 없어요 하면서 뒤에서 많이 불려서 내가 필요한 돈 그리고 인정에 필요한 돈 이것까지도 2배로 놓으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돈에 대해서 막대하게 돈이 많을수록 내가 혼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어. 비난받지 않으려면 난 돈이 많아야 돼. 하는 가치관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하니까 돈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엉뚱한 걸 샀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하겠죠. 본인이 하겠죠. 네. 후회까지도 그 아이의 몫으로 그냥 남겨놓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썼다고 하면은 그 돈만큼은 그냥 그래 네가 썼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나중에 좀 더 좋은 거 좀 더 필요한 게 있을 때 사지를 못했어요. 아껴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볼까가 돼야 정말 그 돈이 자기께 되는 거죠. 네. 도박 중독자들의 많은 특징이 분명 자기가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자신의 이름표를 찍어 놓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이 돈은 그냥 밑자금일 뿐이고 더 큰 돈이 있어야만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붙일 수 있어. 라고 돈에 하나하나에 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완성되어 있는 나의 도장을 찍어 놓고 거기까지는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상에 100원이 있든 1000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똑같은 거죠. 난 여전히 달성하지 못한 실패자인 거예요. 네. 이것이 나를 조금 더 큰 돈이라는 막연한 이상적인 자기감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가게 되는 큰 이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주신 말 들었을 때 저는 또 도박 중독자분의 가족이 좀 떠올랐는데 네. 이게 도박 때문에 문제가 터졌으니까 사실 가족분들은 되게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고 네. 특히 돈적인 부분들은 되게 많이 감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숨어서 뭔가를 해결하려 하고 그 숨어서 뭔가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쉽게 돈을 구하는 방법. 네. 다시 좀 도박으로 회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견하고 간섭하고 제어함으로 인해서 더 숨어버리고 그것을 건강한 소비가 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우리 부모들이 잘못된 행태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한 사람의 독립성과 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무너졌을 때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크게 갈 수 있는가를 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많은 가족들이 이 정도까지는 도저히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고백을 해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선 어떻게 해야 돼? 음. 하면서 막 이제 막 그 사채 쓸어오고 막 그 이때까지 모았던 집 팔고 이렇게 갚아주는 형식이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네. 자기 스스로 처리하면서 가족들에게 이거를 공유하지 않았을까? 처벌받을 게 뻔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 나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 라는 걸 수습이 안 될 정도가 되기 전에 네. 이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좀 선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네. 저희는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은 혼대로 내고 그렇죠. 제어는 제어대로 하면서 감시는 감시대로 하고 또 대리 변제는 100% 다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서 대리 변제는 최소화하되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 습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돈에 대한 부족함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난 왜 부족한가? 난 왜 불행한가? 난 왜 더 가지지 못했는가를 불만을 가지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실존하지 않는 파랑새를 쫓는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닌 겁니다.